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조용성 선생님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한류문화학과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사무 1처장으로 지금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성 선생님은 경남 함안의 안라국 지명 비정에 관한 비판의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용성 선생의 주제 발표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기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함안 아라가야에서 온 조용성입니다. 그 아라가야라는 필명을 쓰신 분이 그 독립운동가이자 그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한 조수왕 선생님이 계시죠. 그 항상 글을 쓰실 때 맨 뒤에는 아나가야 후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필명을 쓰셨고요. 우리 그 함안 아라가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함안의 위치는 그 경상남도의 그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 군청 위에 바로 아라가야 고분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요. 대일 항쟁기에는 그 3.1운동 그 만세운동 때 경남에서 이제 가장 많은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인물로는 고려 시대 때 그 홍건적이 침입을 해왔을 때 이방실 장군이 그걸 이제 막아낸 그 전력이 있고요. 그 여기 올라오다가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역사 바로잡기 하는 거에 대한 뭔가 표식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손가락 3개를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바로잡기 하는데 말이 필요 없이 첫 번째는 우리 역사 바로잡기 이 3가지죠. 이제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정치 문화 이제 그 갈등 요소라든지 남북 통일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적 진화와 그 성장을 위해서 수행의 문화로 발전하는 이 단계. 이런 3단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그 경남 함안의 안라국 지명 비정에 관한 비판 제목은 처음에 이렇게 달았는데요. 어제 어느 분 그 학자분이 비판이라는 것은 그 논문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비판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났는데 경남 함안의 안라국 지명 비정에 관해 들여다보기 뭐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박물관에서 안라국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지명에 대한 그 연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우리 고려 조선 시대에 함안 지역을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 사서에 기반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요. 다음에는 대일 항쟁기에 함안 지역에 대한 지명을 어떻게 불러왔는지 또 역시 해방 후에 함안 지역의 지명을 남한 사학계는 어떻게 부르고 북한 사학계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렇게 목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탄하에 조선사 편수회 및 제국대학 고고와 고고 역사학 출신의 학자들로부터 현재 강단에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학자에 이르기까지 가야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자체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의한 가야사 연구는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이론인 임나 일본부설, 남선 경영론이라고 나오죠. 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되었죠.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는 것처럼 가야사는 지명에 대한 잘못된 비정부터 잘못 끼워졌죠. 현재 강단사학계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가야 지역에 대한 지명 비정에 대해서 비판 없이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강단사학계에 의한 가야사에 대한 연구 결과로 지금 경남도사, 가야 고분 연구 총소가 쓰여졌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의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 사서에 근거한 고유 지명이 아닌 일본 서기, 고사기, 삼국지 위지동의전, 양직공도 등 외래 서적, 사적에 근거한 지명 비정으로 말미암아 2022년 가야 고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이를 이제 반대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증사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강단사학계는 일단 단추를 끼워놓고
모자라면 구멍을 더 뚫어서 끼워 넣는 식으로 이미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를 일본 서기에 근거한 지명 비정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를 우리 손으로 시작한 것이 1980년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가야사 연구를 우리 손으로 시작조차 못했죠. 근데 현재 2022년 벌써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로 일본 서기에 근거한 지명 비정을 그대로 빌리는 수준이라니 이들 식민사학 추종학자들의 연구에 대해 상당히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영식 가야사 학회 전 회장이라는 그 이영식 씨가 했던 말인데요. 현대적 국가 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일본 서기 대신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로 바꿔서 기술하면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는 관점으로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되돌아가 가야를 임나로 비정한 임나 일본보살과 동일하게 생각됩니다. 자, 본 연구는 가야의 여러 지명 비정 중에서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 관한 연구에 좀 국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지역에 이제 일제 그 대일 항쟁기에 지명 비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씩 고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첫 단추를 이번에 잘 끼우면 마지막 단추, 기문이니 다라니, 반판이 대산이 이런 이제 걱정이 없듯이 앞으로 가야에 대한 올바른 지명 비정을 하는데 첫 단추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함안 지역에 대한 지명 어떻게 불려왔을까요?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보면은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 왕명에 따라서 김부식이 이제 주도로 11명이나 되는 편사관에 의해서 편찬된 편년체 역사서죠. 삼국사기 기록의 적확성은 공주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을 통해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는 삼국사기 편찬을 위해 당대에 남아있던 여러 사료들을 비교 검토하여 얼마나 적확하게 기록하였는지 객관적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중심의 역사서라 가야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록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의 내용은 경남 함안에 위치했던 가야에 대한 지명 비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보면 함안군은 버풍왕이 많은 군사로 아시량국 아나가야라고도 함을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아서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이 원문이죠. 삼국사기. 자,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라는 라자는 야로 쓰기도 한다. 아라가야는 지금의 함안, 고령가야는 지금의 함령, 함창이죠. 지금 현재.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성산가야는 지금의 경산으로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이다. 위치하고 지명 명칭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려의 사략에는 이렇게 이제 또 말하고 있죠. 태조 천복 5년 경자년에 5가야의 이름을 고쳤는데 첫째 금관, 둘째 고령, 셋째 비화, 비화이며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 동일하며 성산은 벽진 가야라고도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처럼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함안을 삼국사기 잡지 지리편에 나와 있는 2층인 아라가야라고도 쓰고 아라는 라자라고 해서 아야가야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기록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근거한 2층은 아라가야 또는 아야가야라고 쓰여야 하는 게 마땅하죠. 삼국유사 원문에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후대 이제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선조들이 함안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안군은 본래 아시량국 아나가야라고도 한다. 신라 버풍왕이 멸하여 군이 되었다.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쳤다. 성종 14년에 함주자사로 하였다가 헌종 9년에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서 본주에 소속시켰고 명종 2년에 간무를 두었으며 공민왕 22년에 이현 사람인 주영찬의 딸이 명나라에 가서
궁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군사로 승격시켰는 바 벼로는 금라이다. 이 금자는 금으로 읽어야 될지 김으로 읽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본디 아시량국인데 아나가야라고도 한다. 신라 법흥왕 이를 멸하여 그 땅을 군으로 삼았고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헌종 9년 무오에 김해주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 2년 임진에 비로소 간문을 두었는데 공민왕 22년 개축에 고을사람 주영찬의 딸이 중국에 들어가서 명나라 황제의 시위가 되어 사랑을 받아서 주영찬을 밀직사로 임명하고 지금사로 승격시켰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조선시대 때까지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벼로는 금나이다. 자,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함안군에 대한 지명을 삼국사기에 이어서 아시량국, 아나가야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함주, 함안군, 함안현, 함안도읍 등으로 불려졌으며 그 근원은 모두 아시량국, 아나가야, 아라가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래에 좀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열국시대에 보면은 뭐 제2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지명은 아라가야 또는 벼로, 이칭, 아나가야, 아야가야.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 25년에 아시량 군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멸망한 이제 때를 보면은 53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는 이제 신라 법흥왕이 제2연대가 그 서기 그 518년에서 540년까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라가야를 멸했으니까 아라가야 멸망한 연대는 그 안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동국통담이나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법흥왕이 이제 멸망한 그 이제 때가 아라가야를 멸망할 때가 538년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불렸던 게 이제 벼로 2층이 이제 아시량국 아나가야 뭐 이렇게 불려왔고요. 또 통일 신라 시대 때 경덕왕 16년에 지명은 그때 이제 함안군으로 이제 개칭이 됐습니다. 그 또 이제 아라가야라고 계속 그 이름이 남아 있었고요. 또 고려 시대 때 성종, 함주, 현종 때는 함안군, 명종 때는 함안현, 공민왕 때는 함안군 다시, 그리고 조선시대 연산군의 함안도어부, 또 중종 때는 함안군으로, 그 역시 이제 별칭들은 다 아나가야, 아시량국, 아야가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우리 함안에 오시면은 그 가게 이름들도 아시량이라든지 아나가야, 아라가야 이런 그 가게 이름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에 함안 지역에 대한 지명, 연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지명에 대한 연구를 따로 안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논문을 찾아봐도 이 지명에 대해서 따로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게재된 사항을 못 봤고요. 그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학자들의 이제 주장이 뭐냐면,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만희씨류는 이제 가라 강역구에서 함안을 아무 검증 없이 일본 서기에 근거한 임나의 여러 나라 중 일본 서기에 알라라고 쓰며 이후 논리를 전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식민사학의 이론을 만들어낸 스다 소키치 역시 임나 강요고에서 일본 서기 개책이 24년의 기사와 헌명기 2년조와 5년조에 근거해서 임나는 알라를 형으로 여기고 알라이는 일본부를 하늘로 여긴다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하만이 알라임을 조금도 의심스러울 수 없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도 의심스러울 수 없다고 하면은 많이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 알라, 아시량을 음으로 이제 음의 와전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하만을 알라로 그냥 비정한 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 날조한 식민사학자들의 전형입니다. 특히 일제 해방 후에도 패망 후에도 스에마스 자스카즈는 그에 져서 임나 흥망사를 통해 식민사관 및 황국사관을 더욱 공고하게 이제 강화한 인물로 평가되죠. 더구나 그는 해방 후에도 한국 고고학 태도로 알려진 경성제대 출신 김원영 교수와 친분을 갖고 서울대에 이제 들락날락 거린 것으로 이제 전해지죠. 그가 대일항쟁기에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경험 때문으로 이제 파악됩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학문은 여전히 조선총독부 출신 식민사학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만희씨류는 가라 강역구에서 함안을 아무 검증 없이 함안
이제 알라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일본 속의 임나국 중 하나인 알라라고 쓰면서 이후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임나 흥망서 지도에 보시면 지도 자체의 내용도 강단 사학계에서 그 이제 가야의 소국들 그 지도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 지명 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에마스의 이제 식민사관은 그 주로 고대 일본이 우리나라의 남부 지방을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이들 식민사학자들의 이제 주장은 일본 속에 등장하는 알라를 하만으로 비정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신라 법흥왕에 이제 멸망했는데도 일본 서기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알라는 한반도 내의 아시랑국이 아님을 알 수 있죠. 2년 여름에 알라의 이제 일본 서기의 이제 흠명천왕 2년기에 보면은 알라의 치안기, 이탄의 대불손, 구치유리 등과 가라의 상수위, 고전의 졸마의 한기, 삼반의 한기의 아들, 다라의 하한기, 이타 사이기의 한기의 아들, 자타의 한기 등이 임나 일본부의 길비산 과 백제에 가서 함께 조칙을 들었다. 이 기록이 이제 일본 서기의 흠명천왕 2년에 이제 541년의 기록이죠. 보면은 아시량국은 아라가야는 538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일본 서기에는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요. 삼국사기 제2기간 아까 이제 그 법흥왕 제2기간을 말씀드렸는데 518년이 아니라 514년에서 540년까지입니다. 그 대동지지에 이제 법흥왕 24년에 그 이제 아라가야를 멸하고서 군으로 삼았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537년 또는 538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 역사학자들의 이제 하만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에 져서 조선 상고사에서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변화는 미리미동, 접도, 고자미동, 고순시, 발로, 낙로, 이오야마, 감로, 구야, 주조마, 아냐, 동로 등 12부의 통칭이다. 중략해서 아냐는 아라로 읽는데 이제 물 이름이죠. 지금의 하만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아라라고 읽고 아냐 또는 아라라고 읽죠. 그 제3은 또 알라가라이다. 지금의 하만 앞을 흐르는 내를 막아서 가라를 만들고 내를 막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가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두문자로 알라, 아니라 혹은 아니량으로 쓴 것으로 아니량이 후세에 와전되어 아시라가 되고 아시라가 또 와전되어 아라가 되었다. 조선 상고사에 이제 쓰인 글입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은 이제 알라가라에 대해서 이두문으로 써서 이제 와전되어 아라가야가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 설명을 하셨고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조선사를 연재하는데 후에 이제 조선 상고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출판을 했죠. 그 조선 상고사에서 이제 변환과 가야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만을 알라라고 표기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이두문자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알라를 차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그 하만에 대한 지명을 어떻게 불려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한 사학계는 미스터 가야사로 알려진 이제 김태식 씨가 그의 논문 530년대 알라의 일본부 경영에 대하여에서는 알라를 하만으로 비정해 놓지 않았지만 가야의 연맹체의 하나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맺은 말에서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 외인 계통이었다고 해도 외가 가야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아니고 백제 또는 가야 제국이 외와의 교역 및 외교 교섭을 위하여 이제 설치한 기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임나 일본 부서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가야 지역에 그 교역이나 외교 교섭을 위한 설치된 기구가 있다는 이제 그런 설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임나 일본 부설의 이제 운영은 그것이 위치한 알라의 왕이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하였으며 그런 중에 그것이
이제 외를 부추겨서 백제로부터 외교적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훗날 백제와 외의 교역 관계가 정상화되면 실질의 기반을 두지 않는 가야의 그 구슬은 허상이 될 뿐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나 일본부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알라의 왕이 임나 일본부를 운영하였던 설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만 알라국의 성장과 이제 변천의 제목에서 이제 드러나듯이 하만을 알라국으로 정해놓고 그 성장과 변천을 이제 주장하였죠. 또 이영식 씨는 이제 알라국과 외국의 교류사 연구 머릿말의 각주에서 알라국을 광개토대왕릉비와 일본 서기가 기록한 후기가야의 국명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며 알라국으로 한자 표기하고 그 바람은 아라국으로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는 이제 알라가 일본식으로 아라로 읽히기에 그 국명을 일본식으로 읽는 것이 아닌지 이제 사뭇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외에 남재우, 백승충, 백승옥, 위가야 등 그들의 논문에서 하만을 알라 또는 알라국으로 비정해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이들의 논문을 인용한 많은 양의 논문이 현재도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라국사, 알라 논문 제목 자체가 알라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알라국, 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사학계는 어떻게 보는지요? 그 대일 항쟁기에 이제 식민 사학계는 알라국, 독립운동가 역사학자는 이제 알라가야, 아라가야. 북한 사학계는 아라가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남한 사학계에 이제 비해서 그 알라국, 아라가야를 지금 혼용하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하만박물관이 이제 4월 1일 날 그 리모델링해서 이제 재개관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알라라는 국명을 많이 쓰였어요. 알라국, 알라라는 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일본서기에도 내용까지 이제 기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 이제 재개관을 했는데 아라가야를 알라로 이제 그 표시를 했었던 게 많이 이제 지워져서 지금은 아라가야로 거의 이제 통일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게 그 아라가야의 멸망 연대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 모호하게 6세기 중엽으로 써놓았죠.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버풍왕 제2기간에 538년에 멸망당했는데 그냥 6세기 중엽으로 써 있어요. 그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561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또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고당회의, 이제 일명 이제 알라 고당회의를 또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만의 옛 지명을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하라는 거죠? 열국 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1000년 이상 불려왔던 옛 지명 아시량국 아나가야가 대일 항쟁기에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하만의 옛 지명을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알라국으로 이제 바뀌어 이제 표기하더니 남한 사학계가 이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옛 지명을 알라국으로 표기하면 대일 항쟁기에 식민사학자들의 일본서기를 추종하는 것이 되고 임나 일본부, 알라 일본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옛 지명은 우리 고유의 사서들에 표기된 명칭을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나라를 뜻하는 국을 넣을 때는 아시량국, 육가야, 오가야의 하나로 표시할 때는 아라가야로 표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국명인 알라국은 일본 열도에서 먼저 찾는 연구가 선행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알라잖아요. 그럼 중국의 각종 사서에 등장하는 아냐하고 알라국의 지명들은 먼저 중국 대륙에서 먼저 찾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 없이 식민사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만을 일본서기의 임나칠국 중 하나인 알라국으로 비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가락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선 선생의 경남 하만의 알라국 지명 비정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